공자는 사람을 사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형제 간의 우애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귀는데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부모에 대한 섬김의 지혜에 대해 문구에 나온 이야기를 배워보겠습니다. 1. 하늘을 움직인 효심, 능금나무 열매를 지킨 왕상. 삼국시대의 역사책인 진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있다. 왕상은 자를 휴징이라고 하며 야군 임기연 사람으로 지극한 효자였다. 계모인 주씨는 왕상에 대해서 자애롭게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왕상은 계모가 심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더욱 공손하게 대했다. 부모가 병이라도 걸리면 허리띠도 풀지 않고 옷을 입은 채 간호했다. 그리고 다리는 약은 반드시 우선 자기가 마셔보고 나서 드렸다. 계모가 어느 날 생선회가 먹고 싶다고 했다. 그때는 추운 겨울로 물이 꽁꽁 얼어 있었다. 그러나 왕상은 계모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얼음을 깨고 들어가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얼음이 저절로 녹아내리고 안에서 잉어 2마리가 튀어나왔다. 또 어느 날 계모가 구운 참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그때 또 참새 수십 마리가 그의 집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이것은 왕상의 효행에 하늘이 감동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왕상의 집에 능금나무가 있었는데 열매를 맺자 계모는 그것을 잘 지키라고 했다. 왕상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마다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서 나무를 껴안고 울었다. 그는 이처럼 효심이 깊고 순수했으며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 후한시대 말기에 천하가 어지러웠으므로 계모를 모시고 동생을 데리고 전란을 피해서 여산에서 살았다. 이렇게 세상을 피해서 산에서 살기를 3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에 주나 군에서 벼슬자리에 오르라고 권했지만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60살이 다 돼서 수재로 천거되어 조정에서 일을 했다. 그 후 점점 승진해서 대장군인 태의 벼슬에까지 이르렀다. 무제 때는 삼공의 하나인 태보라는 자리에 임명되었다. 자릭은 뽕나무 열매를 골라내어 어머니를 봉양한 채순. 후한시대 채순의 자는 군중으로 연암군 사람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해 극진히 봉양했다. 어머니가 죽어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동안에 마을에 불이 나서 채순의 집 부근까지 타올랐다. 채순은 어머니의 관 위에 엎어져 소리 높여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채순의 절규가 하늘까지 닿았는지 불은 채순의 집을 지나쳐 다른 집을 태웠다. 연암군 태수 한승은 채순의 효심을 듣고 불러 동쪽의 작은 문을 관리하는 제주 벼슬에 임명했다. 채순의 어머니는 살았을 때 천둥을 몹시 싫어했다. 어머니가 죽은 뒤 천둥이 칠 때마다 채순은 항상 어머니 무덤을 돌며 살았을 때처럼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한승은 이 말을 듣고서 천둥이 칠 때 항상 채순 어머니의 묘소로 마차를 보내 그 지극한 효성을 세상에 알렸다. 그 뒤 관리 추천 과목인 효과에 추천되었지만 어머니의 묘소를 멀리 떠나는 것을 꺼려서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왕망이 전란을 일으킨 신나라 말기에 천하가 크게 감으로 고생했다. 채순은 뽕나무 열매를 주워 모아 빨갛게 익지 않아 싱것과 검게 익어 단 것을 다른 그릇에 넣어두었다. 눈썹을 붉게 물들인 도적대인 정미족이 그것을 보고 이유를 묻자 채순은 이렇게 대답했다. 검은 것은 어머니에게 드리고 빨간 것은 내가 먹을 것이요. 정미족은 채순의 효심에 감동하여 쌀 2말과 소다리 한쪽을 주었다. 이 부모를 위해 벼슬을 가리지 않은 사람, 부모를 위해 벼슬하는 것을 기뻐한 모이. 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후한시대의 모이의 자는 소절이고 양주 여광군 사람이다. 집은 가난했지만 효심이 깊은 것으로 유명했다. 양주군의 장봉이라는 사람이 모이가 평판이 높은 것을 흠모해서 일부러 찾아갔다. 주인과 손님이 제각기 자리에 앉았을 때 마침 관청에서 임명장이 도착했다. 그것은
모이를 어떤 곳에 수령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모이는 공손하게 그 임명장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왔다. 임명장을 받자 기쁜 표정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 마치 벼슬에 오르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장봉은 원래 마음이 고상해서 벼슬자리 따위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이의 모습을 보고는 그가 명예욕과 이익을 탐내는 사람이라고 여겨 마음속으로 천하게 생각했다. 더구나 이런 사람을 일부러 방문한 것을 후회하면서 모이가 만류하는데도 뿌리치며 작별 인사를 하고 갔다. 모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상례를 치렀다. 그 후 때때로 관청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현의 현령이 되었지만 일을 할 때나 그만둔 다음이나 예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그 후 현량과에 추천되어 공고소에 초청되어 벼슬에 임명하려고 했지만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것을 듣고 장봉이 감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진 사람의 마음은 진실로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 임명장을 받고 기뻐했던 것은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잠깐 굽히고 기꺼이 벼슬길에 나섰던 것이다. 옛사람들은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 벼슬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어떤 벼슬에라도 나간다라고 했다. 모의의 행동은 정말 이 말에 들어맞는다. 장제 때 글을 내려서 모의의 사람됨을 칭찬하고 사랑했으며 많은 곡식을 하사했다. 매년 8월에 현령을 보내서 그의 집을 방문하고 안부를 묻게 했으며 양고기와 술을 하사했다. 그 후 모이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등짐으로 쌀을 날라 부모를 모신 자로 공자가오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공자의 제자인 중류는 자가 자로이다. 자로는 어느 날 공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 옛말에 무거운 물건을 지고 먼 곳을 갈 때는 피곤하면 땅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앉아서 쉰다고 했고, 또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나이가 많을 때는 봉급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어떤 하찮은 자리라도 벼슬에 종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양친이 모두 살아있을 때는 가난했으므로 명아주나 콩잎 같은 하찮은 음식물을 주발에 담아 먹었고,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 쌀을 100리나 되는 먼 곳으로 지고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죽고 나서는 남쪽에 있는 초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벼슬을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그를 따르는 마차가 100량이나 되며 창고에 쌀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방석을 여러 장이나 겹쳐서 푹신하게 앉았으며 많은 요리를 늘어놓고 식사를 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명아주나 콩잎을 먹거나 부모를 위해 쌀을 먼 곳까지 지고 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위로했다. 자로야, 너는 부모를 복양하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은 부모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모시고 돌아가신 뒤에는 있는 힘을 다해 부모에 대해 사모의 정을 느끼는 사람이니 진실로 효자라고 일컬을 만하다. 3. 청렴함과 효성심을 갖춘 사람. 비단을 양보한 호의. 삼국시대의 역사책인 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호의는 자를 백무라고 하며 회남군 수춘현 사람이었다. 아버지 호질은 충실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인물로 위나라에서 벼슬을 했는데 형주자사되었다. 그때 호의는 아버지에게 안부 인사를 하기 위해 수도에서 형주로 갔다. 호의의 집은 가난해서 마차나 하인이 없었으므로 혼자서 나귀를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갔다. 아버지 집에 도착해 여러 가지를 보살펴 드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한 필의 비단을 주셨다. 그때 호의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버님께서는 청렴하고 고결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 비단을 얻으셨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복록을 절약해서 산 것이다. 호의는 그 비단을 받고 돌아섰지만 그는 그것을 어떻게 처치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아버지 호질의 부하 중에서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인 도독에게 주었다. 그 후 호의는 서주지방의 장관이 되어 선정을 베풀고
잘 다스려서 그 지방이 안정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로 가서 천자를 아련하게 되었다. 그때의 천자인 무제는 호위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의 청렴결백함과 아버지의 청렴결백함 중에 어느 쪽이 뛰어난가? 호위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청렴결백함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저의 청렴결백함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제가 아버님에게 훨씬 떨어지는 점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품속에 귤을 숨긴 육조. 삼국시대의 역사책인 오지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육족은 자를 공기라고 하며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이었다. 6살 때 후광이라는 곳에서 장군 원수를 만났다. 그때 원수는 귤을 꺼내서 육족을 주자 육족은 몰래 귤 3개를 품속에 넣었다. 그곳을 나올 때 예를 갖추려고 몸을 숙이자 품속에서 귤이 떨어졌다. 원수는 이것을 보고 조금은 깔보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너는 어째서 손님에게 준 귤을 몰래 가지고 가는가? 그래서 육족은 땅에 무릎을 구부리고 정중한 태도로 대답했다. 돌아가서 어머님께 드리려고 품속에 넣었습니다. 원술은 그 효심과 예의 바른 태도에 감동하여 매우 뛰어난 아이라고 생각했다. 육족은 박학하고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천문학이나 역복, 수학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서 읽어보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였다. 오나라의 손권이 이 말을 듣고 불러다 자기 곁에 두려했다. 그러나 올곧고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성미에다 생각한 것은 누구에게라도 거리낌 없이 직언하는 성격이라 손권이 이를 싫어해서 가까이 두지 않았다. 그래서 중앙에 두지 않고 멀리 교주지방 울림군의 수령으로 임명하고 부장군의 직함을 함께 주어 내보냈다. 육족은 원래 유학의 올바른 도리를 밝혀서 인의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자 했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도 군사적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저술 활동에 힘썼다. 또한 천체를 관측할 때 사용하는 혼천도를 그리고 주역의 주석을 달고 노자의 해석을 저술했다. 4. 계모도 감동시킨 효성. 잣나무에 눈물을 뿌려 말라 죽게 한 왕부. 삼국시대의 역사책인 진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왕부의 자는 위원으로 청주성 양군 영릉연 사람이었다. 젊어서 굳은 뜻을 세워 학식도 깊고 재주도 많은 사람이었다. 아버지 왕위는 문제를 모셔 국방장관인 사마라는 벼슬을 지냈다. 그러나 문제를 비난해서 살해당했다. 왕부는 아버지가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비명에 죽은 것을 슬퍼해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도 낙양이 있는 서쪽을 향해서 앉지 않았고 진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졌다. 그래서 은둔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정에서 여러 번 그를 불러도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 묘소 부근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아침 저녁 언제나 묘소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잣나무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뜨거운 눈물을 나무에 뿌려서 말라 죽고 말았다. 왕부의 어머니는 살았을 적에 천둥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왕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천둥이 치면 언제나 어머니 묘소로 가서 왕부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시경을 읽을 때 가엾구나. 부모여 나를 낳아 기르느라 고생했네라는 구절에 이르면 두세 번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왕부가 요하의 구절을 읽으면 너무나 애통해 했으므로 그 편 전부를 빼버리고 읽지 않았다. 왕부는 집이 가난해서 스스로 밭을 일구어 생계를 이었다. 가족 수를 잘 생각해서 땅을 경작해 쌀을 얻고 가족이 필요한 의복을 잘 헤아려서 누에 고치를 길러 실을 뽑았다. 왕부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 힘을 들어 주고자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고원. 몽구의 옛주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춘추시대 공자의 제자인 민소는 자를 자권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었다. 그 후에 아버지가 후처를 얻어 2명의 아이를 낳았다. 민소는 여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모는 민손을 대단히 싫어해서 자기 자식에게는 솜을 넣은 옷을 입히고 민손에게는 솜 대신에
갈대 이삭을 넣은 옷을 입혔다. 어느 겨울의 추운 날에 아버지가 민선에게 마차를 끌게 하고 외출했지만 몸이 얼어서 자신도 모르게 말 가죽끈을 떨어뜨렸다. 민선의 아버지는 그것을 책망하고 야단쳤다. 민선은 스스로 그 이유를 변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이유를 짐작해서 알게 되었고 결국 후처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민선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이렇게 만류했다.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면 저 한 사람이 주어질 뿐이지만 만약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면 새 아이가 헛옷을 입고 주위에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도 과연 그렇다고 생각해서 후처를 보내려고 한 생각을 바꾸었다. 계모도 이 이야기를 듣자 마음을 고쳐먹고 새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여 마침내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다. 오, 늙은 자식의 재롱.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운 늙은 효자 노래자. 고사전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노래자는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해서 부모님께는 맛있고 부드러운 좋은 고기로 음식을 해드렸다. 노래자의 나이가 70살이나 돼서도 양친이 아직 살아있었다. 노래자는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서 슬퍼하지 않도록 일부러 어린애가 입는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들이 하는 놀이를 했다. 부모님 앞에서는 자신이 결코 노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부모님을 위해 음식을 가지고 부모님의 방에 들어가다 발을 헛디뎌 앞으로 넘어졌다. 그러자 노래자는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엉엉 울었다. 이런 일들은 진실로 노래자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무렵에 초나라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노래자는 전란을 피해서 몽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곳에서 노래자라는 책을 저술했으나 언제 죽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베개에 부채질을 하여 시원하게 만든 황양. 한나라 때 살았던 황양은 자를 문강이라고 하며 강하곤 알능연 사람이다. 널리 경서를 익히고 또 노장 사상에 정통했으며 문장에도 뛰어났다. 수도의 사람들은 천하에 견줄 사람이 없는 훌륭한 강하군의 황동이라고 불렀다. 벼슬자리가 오늘날의 총무처 장관격인 상서령에서 위군의 태수까지 지냈다. 시인인 도연명이 이렇게 말했다. 황양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리워 슬퍼하고 한탄하여 점점 야의 뼈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모든 힘을 다해서 효도를 했다. 겨울에는 덮을 침구도 입을 바지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서도 아버지에게는 모든 맛있고 좋은 음식을 드렸다. 여름에 더울 때는 아버지가 자고 있는 잠자리나 베개를 부채질하고 추울 때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버지가 앉을 자리를 따뜻하게 해서 아버지를 안게 했다. 이렇게 효자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효도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사랑과 노고를 보답하며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식으로서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우리 부모님께 대한 마음을 돌아보고 효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